자리 잡고 있는 거야? 먼저, 응? 먼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밤늦은 시간 인사드립니다. 손,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이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먼저 고양이가 반기는 방송입니다. 깐초, 왜? 왜 깐초?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왜 손에 뭐 있어? 뭐 있어 손? 옳지. 고양이가 방해하는 방송.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목도리야. 운동을 하고 와서 단호박을 먹고 우유와 단호박을 먹고 여기 글로는 지금 얘가 골골대는 소리가 안 들어가죠? 아, 이렇게 골골대고 이렇게 귀찮게 하지? 응? 뭐? 넌 뭐가 불만이야 또? 애들이 정신이 없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아하, 나 뭐 말을 못하겠네. 자, 일단 고양이를 무시하고 그냥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들어왔습니다. 인사드리려고. 네, 인사드리려고 이 늦은 시간 1시가 다 됐는데요.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들 계셨네요. 이런 밤도깨비들, 이런 올빼미들. 네, 오랜만에 또 운동을 했더니 에, 무겁게 못했어요. 무겁게 못하겠고 또 이 뭐야 힘이 없어서 그냥 저 뭐 한 운동 만 운동 했어요. 음. 턱걸이 10개 하기가 힘드네요. 네. 사실 턱걸이를 10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오랜만에 했더니 정말 힘을 못 쓰겠네요. 우리 먹은 것도 사실 오늘 샐러드 하나밖에 없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끼니를 못 먹었어요. 그렇죠. 네, 운동인데 그렇죠. 요즘 또 난리죠. 다시 일부 생각 없는 단체들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생각 없는 어허이 아니야 위험해.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저는 아까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몇몇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항상 손발 깨끗이 하시고 웬만하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네, 공연이요. 네, 공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단이 됐죠. 저희 배우들도 갑작스럽게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뭔가 좀 한두 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막공이라도 한번 제대로 하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얘기를 듣게 됐더라. 어떻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마지막 공연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컴퍼니 측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해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이 자식아 좀 그러니까요. 30일 마지막 공연이 몇 회 안 남았었는데 그 몇 회도 못하게 됐어요. 그죠? 무대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네, 어쩔 수 없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다음에 이게 좀 이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괜찮아지면 그 좋아지겠죠. 상황이. 미쳤나? 왜 이래? 이 방 말고 제가 거실이라든가 딴 데 있으면 쳐다도 안 봐요. 저를 도망 다녀요. 진짜 얘는 저를 도망 다닙니다. 제가 일로 와봐 하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너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망 다니냐? 그랬던 애가 카메라 앞에 서면 이런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얘 지금 사기치는 겁니다. 날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도망 다니는 애예요 진짜로.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리얼 카메라로 리얼 라이프는 어떤지 제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봐 별 세상에 뭐 간식 줄게 밥 줄게 별 일로 와봐 안아줄게 뭐 궁둥이 팡팡 별의 별짓을 해도 도망 다닙니다. 진짜 도망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피해. 날 무서워해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난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난 궁금하다니까? 너 왜 이러냐? 진짜 이상한 애네. 얘 투페이스야. 이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TT가 그래요. 오히려 TT가 맨날 발 밑에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만져달라고 그러고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근데 얘는 이상한 애야. 도대체 머릿속을 알 수가 없어. 왜 골골대? 계속 골골 소리 들리나요? 진짜 계속 골골대 아까부터. 난 네가 난 네가 이해가 안 가. 또 발톱. 자, 고양이는 원래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래요. 그래, 내가 이해하려고 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해를 하려고 안 할게. 에이, 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헤, 나 참.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별다를 바 없었어요? 제 오늘 하루는요,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제 오늘 하루는 어쩜 이렇게 몸이 건조한 하루였는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왜? 커피 줘? 너도 마실래? 오늘 하루는 제가 뭘 한 게 없네요. 뭘 한 게 없어서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다녀온 거예요. 그 뭔가 하나라도 했다라는 어떤 자기만족이라도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늘 정말 그냥 쓰레기같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왜 여기 이렇게 발톱을 내 허벅지에 꽂아 넣은 채로 안고 있는 거냐. 이 발톱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지난 토요일부터 저 백수가 됐어요. 졸지에 백수가 돼서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으려고요. 집에서 책을 읽던가 못 봤었던 드라마, 영화를 몰아보던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야죠. 그래서 다시 강제로적으로 다시 집에서 처박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아이패드에 담겨있는, 지금 아이패드거든요. 아까 가만히 앉아서 아이패드에 담겨져 있는 제 영상들, 기록들을 봤더니 불과 작년 여름인데, 작년 겨울인데 마스크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웃고 떠들고 여행 다니고 뭐 이랬던 영상들을 보니까 이야, 기분이 이상하대요. 기분이 좀 낯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작년 여름인데, 가을인데 마스크 없이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요. 이젠 그럴 수가 없죠. 슬픕니다. 슬퍼요.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져야 합니다. 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니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도 안 좋지만 어찌 보면 또 더 안 좋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어렵게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이것조차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그땐 좋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야겠지만 포인트는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것들은 생각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면 그게 정말 소중한 건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팬데믹 현상을 계기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하는 거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숨쉬듯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환경, 사람들, 그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소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생각 관점을 좀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새벽 1시에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닥치면 이것도 힘들지도 몰라요. 주변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고양이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소소한 일상도
또 다른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마저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고양이들,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소중한 관계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고리들이 정말 소소하지만 누릴 때, 있을 때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값지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거지 같은 상황, 그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렇지도 않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뭐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상황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짜증나네. 신경질이 납니다. 신경질이 날 땐 신경질을 내야죠. 멋있게. 신경질 나. 쌍! 하고 이렇게 화날 때는 화를 내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아파요. 왜? 그렇죠. 그리고 참 여기 이 방에서는 한동안 밤마다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배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죠? 이 예전부터 이 방송을 보고 계셨던 몇 분도 계시고,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새삼스럽게 깨닫는 건데, 이 오밤중에 보통 이 시간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아주 그냥 배달인들의 천국이거든요. 그러나 조용해졌어요. 어떤 일에서인지 바이크족들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깜짝이야. 왜? 뭐 이렇게 억울해? 늑대인 줄 알았네. 쟤 때문에 바이크족이 조용하니까 제가 밤에 시끄러워. 뭘 어우야 어우는. 진짜 뜬금없이 저렇게 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쟤는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억울하게 울고, 깐초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뛰어다녀요. 꼬리가 부풀어가지고 막 이만해지면서. 진짜 난 얘네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향조가 있나 봐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이 갑자기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 열흘 전인가 오우드 향 있어요.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오우드라고 있는데, 그걸 맡고 너무 속이 안 좋고 멀미가 나서 진짜 막 구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겠거니. 몸 안 좋을 때 여러분 향수 뿌리면 안 돼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커정을 뿌렸거든요. 샤워하고 나와서. 근데도 또 그런 거예요. 와, 다른 향인데 뭐 아쿠아비테 포르테인가? 근데 와, 여기에도 저를 느글거리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진짜 뭔가가 있어. 그게 어떤 향이 아니라 그 느낌이거든요. 그 뭔가 대리석 같은 쨍 하는 느낌? 그래서 샤워를 다시 하고 나왔어요, 방금.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향? 되게 웃긴 거예요. 향수라 해가지고 다 좋지가 않아요. 누구에겐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겐 그 똑같은 향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되게 코바코죠.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컨디션도 타는 것 같고 확실히 코바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향수를 또 마구잡이로 추천드리기도 애매해요. 분명히 이건 좋다고 내가 느꼈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또 안 좋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야, 나 진짜 우유를 마시고 있네. 제 우유를 여기다. 야, 우유를 한번 이렇게 해더니 칵 하고 코를 풀었어요. 다가 건들지 마라. 네. 이솝 매장은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야, 비켜. 시키야. 이솝의 그 특유의 그 어떤 나무 향 있잖아요. 약간 태씰 향, 뭐 휠도 있고. 되게 처음엔 되게 신선했어요. 그 향이. 사람 우유 마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마셔요. 전에 한번 마시더니 막 미친듯이 토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도 얘는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먹어요. 계속 입맛을 당기게 됐어. 비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집에 있게 되고 일이 없어진 요즘 이제 뭐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야죠. 하고 싶었던 것들, 읽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책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구매해온 책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책이 있길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뭐 이런저런 걸 다 좋아합니다. 책. 그래서 이거는 최근 한국 현대사. 글씨가 거꾸로 보이나요? 최근 한국 현대사입니다.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 유물론으로 보기.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쭉 우리 한국 현대사,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쭉 그냥 서술하듯이 자연스럽게 서술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집었어요. 가격 좀 되네.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역사 쪽에 지나갔던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라고.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에서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세계사가 아니라 보면 여기 400만 년 전 인류의 기원부터 21세기 글로벌 사회까지 20만 부 판매 기념 최신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세계사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그런데 지은이는 일본인이에요. 미야자키 마사카츠. 그래서 이 책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독일 책이 있는데 원래 그걸 짚었었다가 보니까 그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커다란 개요만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역사의 시작, 문명이죠. 문명부터 해서 뭐 서아시아 탄생, 인류를 바꾼 농업, 뭐 유라시아 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2차 독일
통하면서 시작된 두 번째 대전쟁, 나치 뭐 이렇게 2차 대전까지 나옵니다. 하룻밤에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뭐 읽기야 읽겠죠. 머리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쭉쭉 읽으려고 샀습니다. 또 하나, 이건 옛날 책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유시민 작가를 좋아해서 나의 한국 현대사, 유시민 작가가 보고 느낀 한국 현대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게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쑥 지나가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세계사, 한국사, 역사 코너에 들렸다가 그냥 다 집어온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뭐랄까 구입할 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의 한국 현대사, 유시민 작가의 책이죠.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한국 기록. 59년부터 2014년. 59년 왕십리. 격동의 시기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연세로 보면은 정말 격동의 시기를 다 겪어오셨죠. 전후에 태어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악으로 가난할 시절을 겪어서 지금 어느 정도 뭐랄까 좀 프론트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오른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다 겪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현대사는 어떤가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또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드디어 여기 역사책이 아닌 게 나왔네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관련은 있죠, 역사랑. 철도원 3대라고 황석영의 작품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죠. 이 책은 아마 이 작품은 지난 5월, 6월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봅시다. 언제 출간된 건지. 맞네요. 초판 1쇄 발행이 2020년 6월 1일, 초판 4쇄 발행은 2020년 6월 20일. 불과 발매된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책입니다. 철도원 3대. 근데 하지만 이것도 그냥 대충 그냥 흥미 위주의 소설이라기보다는 황석영 작가도 좀 어느 정도 역사, 정치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작가죠. 의식 있는 작가로서 보면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꿰뚫는 방대하고 강렬한 서사의 힘이라고 쓰여 있네요. 뭐 아무튼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에 빗대어서 배경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미스테리하고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를 좋아하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어떤 역사와 정치, 세계사 전혀 저는 그쪽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였죠? 좋았어.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많지도 않고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만큼은 제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역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은 100% 수긍을 하고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풀이되죠.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좀 넘어갔다. 뭐 500년 전이나 앞으로의 500년 후나 사람 사는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이 머리 맞대고 어울려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기 다른 개성들, 각기 다른 취향들과 철학과 뭐 역사, 뭐 문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좀 융화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나 500년 전이나 500년 후나 다를 거라고 봅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사실. 사람 사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5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 조선 왕조가 떠오르네요. 저는 전에 피드에서 올렸겠지만 저는 약간 조선 왕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조를 거쳤는지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조선 왕조, 그 어느 나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5, 600년이 지속한 왕조가 뭐 중간에 사정이 어찌 됐던지 간에 망하지 않고 5, 600년을 지속시켜온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사로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조선 왕조는 세계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은 요즘 말이고 이 조선 왕조 한 왕조가 몇백 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밑으로는 외구가 쳐들어와 위에서는 오랑캐죠. 중국 뭐 다 외세 침략을 여태까지 견뎌오면서 망하지 않고 견뎌온 거 지켜내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좀 전 알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선 왕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드를 전에도 올렸을 때 이성계와 정도전, 이 조선에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를 처음 이제 밑바탕을 그리고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 태조 이성계가. 사실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옆에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그 어떤 엘리트들 그 학자분들이 고려 그 당시에는 고려 말이어가지고 좀 나라가 좀 어수선했어요. 나라가 굉장히 뭐 백성들도 못 살고 뭐 계속 뭐 갖다 바쳐야 되고 찌들고 뭐 나라 막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기울었을 때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 뭐 그런 어떤 학자들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정치 얘기,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이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 제대로 조선왕조 건국에 대해서 풀기로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었을 텐데 저는 관심이 있거든.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시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이성계가 본인이 왕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근데 사실 조선 왕조를 처음 이렇게 세우면서 고려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정몽주 같은 분은 고려의 충신이죠. 고려를 그대로 지키려고 그랬었고, 정도전 같은 어떤 개혁파, 그 어떤 급진파와 이성계가 합작을 해가지고 조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조선이라는 그 어떤 왕조를 정도전이 밑바탕을 다 그렸다고 보면 돼요. 네. 정도전이라는 양반은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성계도 대단한 양반이죠. 이성계도 무인이었잖아요. 네. 이 장군 출신인데 이성계가 활을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말 타면서 활 쏘고 활로 백발백중 한 번도 안 졌대요. 전투 나가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 셋째 왕이죠. 셋째 왕. 아니 둘째지 둘째. 셋째도 셋째. 아 헷갈려. 제가 볼 때는 이성계보다는 태종 이방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선 왕조에서 봤을 때 둘도 없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보면 피해 숙청이라 해가지고 주변 인물들 위협 인물들을 왕권 강화를 좀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이 위협을 다 제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거를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도 빌미를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왜? 나중에 세력이 커져가지고 왕권을 위협할까봐. 그래서 왕권 강화에 힘쓴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인데, 이방원이 이 양반이 피해 숙청이라 해서 이제 다 죽이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무신 집안이거든요. 이성계가 이자춘의 아들이죠. 이성계가. 근데 이 무신 집안인데 갑자기 아들 다섯 중에 이방원이 17살 때 과거급제를 해요. 그 옛날의 그 과거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진짜 천재들만 가는 데인데 거기서 17살 때 과거급제를 하죠. 이 방언이. 그래서 머리도 겁나게 좋았어요. 일단 지략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술도 좋아요. 문무를 겸비한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왕을 만들고 얼마나 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도전이랑 아버지 둘째 부인을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이성계가 나이도 한 20몇 살 차이가 나는 어린 이 이쁘장한 신부의 아들 범석이랑 있거든요. 방석이랑 방번이. 방석을 다음 왕위로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방원이 빡이 쳐가지고 둘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의 배달의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도전도 죽여버려요. 저 위협되니까. 정도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진파라고 개혁파라고. 그래서 명나라한테 맞짱 뜨고 막 그랬어요. 내가 명나라 너네 가면은 내가 혼자 갈 줄 아냐? 군대 끌고 갈 거 너네 죽여버릴 거 막 이렇게 들이대던 양반.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방원이 아버지의 친구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왜? 정도전한테는 이방원 자신이 위협 대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방원 자기는 이제 사병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 사병을 협파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명나라한테 이방원 보내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방원은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 병사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도전을 위협 제거를 해버리고 또 다른 이 고려 충신 정몽준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 말 조선 초기의 역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이제 왕을 만들도록 계속 옆에서 얼마나 푸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계속 딸을 당해요. 이방원이. 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좋아는 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정도전도 무시를 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서로 막 이렇게 정몽주라도 안 좋고 그래서 정몽주한테 이제 아버지 친구니까 또 너무나 이 책사들 이게 머리가 좋고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가서 정몽주를 만나죠. 정몽주를 만나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바로 이제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고려가 됐던 조선이 됐던 우리 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짝짝꿍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정몽주가 하는 말이 하여가를 듣고 단신가로 화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일편단심 고려다. 너네 알아서 해라. 난 너네랑 뜻이 없다.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죽여버리죠. 아버지 친구 정몽주. 선주교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선주교에는 그 이방원 피가 아직도 뭐 이렇게 혈흔이 있어서 뭐 있다고는 하는데 뭐 모르죠. 그거는 지금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방원이 뭐 다 싹 죽이고 다 죽이고 왕이 돼서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왕이 되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 이성계가 그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던가. 아들이 칼부림 뭐 죽여버리고 지 자식도 죽여버리고 완전 넋이 나가가지고 왕위를 내려놓고 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나? 그랬는데 이제 이방원이 거기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가 다 죽이고 막 그러니까 보는 눈들도 있고 민심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방원은 민심 되게 애민 정책 되게 많이 펼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바로 눈치 보니까 왕이 안 돼서 자기 둘째 형이죠. 방우 말고 방과야 아마 방과를 2년 동안 왕위에 앉힙니다. 그게 바로 정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 형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데 태상왕이 된 이제 이성계한테 계속 저걸 보내요. 차사를 계속 보내. 아버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가 저랑 같이 만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속 왕권을 강화해서 좀 잘 통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이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이성계는 그거를 다 죽여버립니다. 차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소식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제 무학대사까지 보내가지고 무학대사는 이성계 완전 불알 친구거든요. 무학대사까지 보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 가서 야 그래도 네 아들이 왕 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 이방원 좀 죽여버린다고 칼 들고 설치고 막 그랬대요 이성계가. 네, 뭐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돌아가시고 이방원이 왕이 되고 이방원이 왕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아들 뭐 넷째는 일찍 죽었으니까 성령대군이 일찍 죽었고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있죠. 양녕 얘기도 재밌고요. 양녕, 효령, 충녕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방원의 이 세 아들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더 많지만 오늘은 그냥 이성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셋째 아들이 그래서 양녕 원래 이제 왕을 이제 세습하려면 이 장자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자 세습을 하려고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방원이. 근데 양녕이 이놈이 양아치야. 말 다른 걸로 할게요. 한량이야.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마시고 뭐 놀고 얘가 정책 뜻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원이 봤을 때 쟤 왕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죄송하지만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폐세자를 시켜버려. 세자에서. 양녕이 왕감으로 올라갔다가 폐세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둘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령이 그럼 형 안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네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왕으로 점 찍어 놓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효령은 저 불교에 귀해가지고 중이 됩니다. 세 번째,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인데 충녕이 보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애가 등치도 있고 그래서 얘가 왕이 될 것 같아. 근데 네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 충녕대군이 나중에 이제 세종이 되는데 세종대왕.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래서 세종대왕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세종빠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조선 왕조가 조선 초창기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정도전이 밑바탕을 그려놓은 게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돼 피해 숙청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켜놓고 세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든,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제 꿈을 펼치게 만든 장본인이라서 이방원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선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이 죽인 것 같지만 수양대군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왕에 비해서는 별로 안 죽였어요. 네. 그렇게 많이 죽인 거 아닙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네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광해군이라든가 수양대군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안 죽였어요. 3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너무한 건 있죠. 세종 입장에서는. 세종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자랐는데. 왜냐면 이방원이 아버지인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둘째 새어머니가 계속 아버지한테 이성계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왕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방석이를 앉혀가지고 이제 세자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세종 왕을 셋째 아들 왕을 앉혔을 때 세종 부인 있잖아요. 세종 부인의 이 동생 4명을 민무술, 민무구 이런 애들 4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외삼촌이죠 세종한테. 그 4명까지 다 죽이고 싹 다 죽여요. 외척을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왕권 강화를 한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세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우한, 죽음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세종이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 죽어나가고 뭐 형들 죽고 뭐 동생도 죽었고 뭐 다 죽어. 그런 걸 보고 자랐지만 어쨌든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왕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천재 중에 초천재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한글 만들고 뭐 치국이 만들고 뭐 대충 뭐 필요한 거 만들고 이런 줄 알았지.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세종대왕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선에서만큼,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인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한글 창제도 혼자 하신 거예요. 사실 집현전 학자들이랑 같이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이 순수 이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 만든 거예요. 오히려 집현전 몇 학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유교 성리학이니까 4대 정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4대라는 말은 이제 큰 나라를 섬기고, 명나라가 중국이 컸으니까 우리나라는 속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님 하고 떠받들었거든요. 근데 중국 문자를 쓰고 그러는데 이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고유한 한글을, 언어를 만들려고 한 건데, 집현전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최만리라든가 뭐 정찬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중국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사실 이거 뭐 좀 하극상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세종대왕한테 간언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중국 명나라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나가 꺼져 씨. 그래가지고 세종이 빡쳐가지고 막 관직도 파직시키고 막 뭐 귀양보내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세종대왕 혼자 만든 겁니다. 한글 훈민정. 갑자기 왜 조선에 대해서. 고기를 좋아하죠. 맞아요. 세종대왕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태종 이방원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야, 내가 죽으면 제사상 차릴 때 고기 안 먹어야 되는데, 야, 세종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죽어도 쟤만큼 고기를 먹게끔 해라 라고 유언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고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운동 안 하죠. 고기만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거 많이 좋아하시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년에는 거의 뭐 장님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비대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에서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한 27가지 정도의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다 병투성이에요. 여기 고치면 또 저기가 안 좋아지고 저기 고치면 또 저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신세를 한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 몸은 왜 이러냐고. 그래서 한 54세인가 60이 안 돼서 돌아가세요. 네, 이 통치는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동안 통치는 오래 하셨. 아마 1418년에 즉위를 하셔가지고 1450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과학, 음악, 뭐 천문학 이런 쪽까지 안 건드린 분야가 없어요. 농사직설, 농사. 그러니까 이 애민 정책이라 해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건데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원이 여기저기 다 죽이고 다니고 뭐 왕권 강화라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치를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불만이 있으면 나라에 불만이 있거나 위쪽에 불만이 이렇게 고할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그 궁 앞에다가 신문고를 설치한 것도 사실 이방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고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가서 북을 두드리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답답해 뒤지겠으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 억울해 죽겠어 하고 신문고 설치한 것도 이방원이에요. 밑에 있는 똑똑한 어떤 신하들, 간부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미지 같아서는 야 닥쳐 그리고 죽일 것 같고 팰 것 같고 이러잖아요. 안 그랬대요. 네, 사간원이라 그래가지고 왕 밑에 있는 왕 직속 기관인데 왕한테 직언을 한다던가 감찰을 한다던가 뭐 이러한 것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선시대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요. 꽂힌 게 있어서 다행이죠. 시간 남아 도는데 꽂힌 게 있으니 이 꽂힌 거를 계속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냥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아무튼 존경스러운 우리 조선 초기 왕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망가집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거는 세종까지예요.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내가 재밌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없지만 내가 꽂힌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말수가 많아져요. 그만 얘기할게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재미있게 읽으신 조선 얘기들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책 같은 거. 얼굴에 살 쪘나요? 네, 쪘나 봅니다. 좀 쪄도 되죠. 좀 그동안 많이 말랐었습니다. 좀 쪄도 돼요. 조금, 아주 조금. 많이 찌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잠을 아까 낮 12시쯤 잤어요. 낮 12시에 자서 3시인가 4시에 일어났어요. 3, 4시간 잤네요. 옛날에는 역사 이런 세계사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취향이 바뀌었는지 세계사, 역사, 한국의 근현대사가 너무 재밌어요. 먹는 것도 취향이 바뀌겠죠. 이러면 저는 사실 해산물을 안 먹는데 해산물도 좋아하고 싶거든요. 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취향이 변한다면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 이 취향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도 재밌게 읽으신 책이나 재밌게 본 뭐 영상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영화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을 한다 합니다. 26일 날 개봉을 하는데 극장에 뭐 사람들 많이 가겠어요? 요즘 영화 극장 망조죠.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에 제가 개봉을 하면 보러 갈 생각입니다. 테넷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거의 7, 80%의 확률로 저를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개봉했나요? 22일, 23일 개봉은 프리미어 개봉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식 개봉은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가면 갈라 그랬었는데 개봉을 했군요. 몰랐어요. 오늘 극장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가야겠군요. 네. 람세스 모세스와 람세스가 있죠. 람세스. 저도 람세스 총기 어디 거야 무슨 출판사인지 까먹었는데 총 6권짜리가 있거든요. 두꺼운 거. 그걸 읽다 말았어요. 읽다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까탈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람세스를 책을 펼쳐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더욱더 제가 제 기준이 까탈스러웠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왜 안 읽었냐고 물으시면 읽다가 몇 페이지 읽다 말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 기억에 람세스가 나이가 1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얘기하는데 자네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약간 병신같이 해놓은 거예요. 누가 번역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자네 왔는가, 아니 누가 세상에 13살 14살짜리가 자네 왔는가가 뭐야. 좀 현실적으로 번역을 해놔야지. 그걸 난 그 말투를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덮은 이후로 아직도 안 펼쳐들고 있어요. 굉장히 이유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모르죠.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그때보단.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지금 시도하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충격은 좀 그래요. 그때 이후로 저는 책을 람세스를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자네 왔는가 어디 뭐 식사를 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번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서 속히 떠날 채비를 하세. 이거 아무튼 아이고야, 방송이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분밖에 1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실컷 또 떠들었네요. 오늘 실컷 초창기 조선왕조에 대해서 떠들다가 물러갑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어서 속히 떠날 채비를 해야겠군요.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벌써 새벽 2시예요. 2시예요. 속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 혼자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는 좀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깐초 인사해야지. 일로와. 옳지. 어이구 인사. 깐초 인사. 으차. 인사. 깐초.